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로써 20일째 두문불출하고 있죠. 20일째. 언론은 북한에서는 자가격리가 3주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언론들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해요 지금.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뉘앙스가 잘 됐다는 그쵸.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언론이 대략적으로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후계자가 김여정인의 누구네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어차피 그 후계 구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만약에 진짜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언론이라면 이 정도 보도가 딱 적당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처음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최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42일이다. 근데 오늘은 20일째다. 두고 보자. 이게 딱 적당한 스탠스예요. 근데 뭐 이미 20일 동안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미 사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도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끝. 얼마나 깔끔해. 그러니까 김정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안에는 게임방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21일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구글 얼스에서 보면은 뭐 38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열차가 원산에서 관측이 됐다. 김정은의 열차가. 그 이후에 김정은의 요트가 원산에 또 도착을 했어요. 그 말은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스탠스 해가지고 그냥 그 심장 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최소한 우리 병원 입원에도 2주예요. 2주에 3주 동안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4주까지 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소스가 없는 데에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일종의 클릭 장사하는 것처럼 이제 죽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후계자는 누굴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은 다 아니고 북한에 내가 옛날에 살았는데 북한은 이럴 거야라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다 언론들이. 결국은 다 뭐냐?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떻게 그 탈북자가 북한 문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평양의 최고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함경도에서 탈북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와서 알 수가 있냐고. 그렇죠. 심지어 꽃제비가 어떻게 아냐고. 말이 좋아 꽃제비지 거지지. 상거지 중에 상거지를 꽃제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꽃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고와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빌어먹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힘들어서 탈북한 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북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심지어 태용호 씨도 북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 배경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분도 북한에는 없었지. 밖에 있었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10년 동안 영국에 10년 있었지. 넘게 영국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10년 동안 영국에 체류하던 그 시절에는 그 뭐 북한의 정보 당국이 매일매일 뭐 북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준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태영호는 해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평양에 주는 사람이지. 그렇죠. 평양에 있는 정보를 해외에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면 정말 그 꽃거지도 그렇고 꽃거지. 그러니까 택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간첩이지. 그렇죠. 그럼 그 고위층에 채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중 간첩이지 뭐예요. 진짜로? 태용호가 이중 간첩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태용호는 내가 봤을 때도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중 간첩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중 간첩이 아니라도 원래 해왔던 짓은 정보를 팔아먹는, 그거 한번 맛들이면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가면 그 가치가 커지죠. 그런 정보를 팔아먹는 자들이. 남북 관계가 잘 풀려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지금 같은 시대에 사실 간첩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간첩이 들어온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 간첩보다 검색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구글이 올라. 근데 이제 북한같이 조금 더 폐쇄된 사회 같은 경우는, 물론 북한은 여러분들이 뭐 아실 분 다 아시겠지만 평양은요 대한민국 사람 빼고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누구나 다 평양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야. 다만 사람들이 평양만 보고 오겠지. 나머지 뭐 함경도라든지 이런 데는 잘 모르죠. 알고 보면 평양이나 뭐 일부 관광지를 갔다 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어제 방송에 말한 휴민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도 대략 언저리 소리 듣는 평양 사람 중에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고. 있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통해서 뭔가 얻기는 하는데 지성호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출신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어느 정도 그런 인맥을 쌓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성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해버리면 얘는 꽃제비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일개 유튜버이거나. 예. 근데 얘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만약에 지금 얘가 딱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김정은 사망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 발표할 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도박인 게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막 뭐 이게 북한 인권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수구 세력에 의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였던 자잖아요. 이게 지성호 같은 자들이. 근데 이 당선자가 돼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한 거 확실 주말에 발표할 거다. 이게 지금 가짜여도 문제고 진짜여도 문제예요. 맞아. 확신한다고 하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진짜여도 문제인 건 예. 그럼 얘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부분 첫 번째일 거고 가짜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짓거리를 국회에 들어가서 임기 내내 계속 할 거 아니야. 예. 미통당에서는 말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태용호도 마찬가지고 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을 국회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이미 만들어내는데 김정은이 자기 때문에 뭐 무슨 사이버 테러를 폭력을 한다는 등 그런 막 지금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성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일주일 지나 발표했던 걸로 봤을 때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의 사망을. 근데 얘는 팩트도 틀렸어요. 김일성은 사망한 지 34시간 후에 발표를 했고요. 김정일은 이틀 후에 발표했습니다. 얘는 일주일 지났다고 발표를 한 것 자체도 틀리지만 이걸 북한에서 그대로 그렇게 들었나 보네. 정보가 늦어가지고. 너무 늦네. 어. 이걸 그대로 받아 쓴 기자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밑에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또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더 많은 두 분이서 쌍으로 이제는 거짓 정보하고 뭐 빨고 내가 죄도 안 봤는데 그렇게 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뭐 알리는 대북 전단도 살포한다 하고 있고 북한 주민한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공수처 설치부터 해야겠죠. 공수처 설치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거 정말 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성호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소환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정치를 하는, 거짓말로 혼탁하게 하는 거 못하도록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운동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태용호급이 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태용호하고 지성호는 달리 보면은 급이 다르긴 출신 하죠. 성분이 다른데 예를 들면 나도 탈북자 출신인데 뭔가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는 거를 지성호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의 상황이 그렇지. 그렇다고 지성호는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정보력이 막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딱 그랬잖아.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어느 쪽이든 간에 얘한테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문가는 꽃제비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북한을 바라보는 정확한 전문가는 김병기원 같은 사람이 북한 전문가인 거예요. 정보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애를 공천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문제가 생긴 사건이에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지성호가 북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김병기 이건 말씀대로 만약 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대북인 모든 예산은 지성호한테 다 줘야 돼. 좀 더 정확하게 다 줘야 돼 그냥. 북한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열차에 치였다 그랬지. 그럼 얘는 절도 피의자 아니야. 그게 북한 전문가예요? 북한 전문가는 북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전문가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 난 서울에 살지만
우리 진정환님이 서울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지방 사람들은 가끔씩 올라오고 다 가보거든. 서울 사람들은요 63빌딩도 안 가보고 남산타워도 안 가보고 잠실 양정도 안 가본 사람이 많아. 특히 한강 유람선 안 타봤죠. 저도 63빌딩 안 가봤어요. 아니 내가 원래 시골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올라가고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맞습니다. 좀 웃기는 놈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죠. 어쨌거나 결론은 거지라는 거. 어. 네.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2명이나 있다는 게 좀 되게 심각하거든요. 환장하겠다 진짜. 이상한 교수도 못하는 국회의원을 300석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교수님 힘 좀 내세요. 요즘에 방송하시는 거 보면 폐인 같아. 아니 그래도 문자로 많이 정보나 칼럼 올라오세요. 이상희 교수님 화이팅. 네. 근데 그 낙선자들이 비례 후보 포함해서 낙선자들이 겪는 정신적 이 충격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상희 교수님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 빨리 복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난 정확히 탈북자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보통의 다수의 탈북 주민들. 그렇죠. 다음 주부터 방송 나오실 그 홍강철님이나 김연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나머지 탈북한 놈들 중에 태영호, 지성호의 당선 알리는 그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는 자들. 그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실컷 이용당하는 놈. 정광훈이 청와대 진격할 때 경찰 때려잡던 놈들이 탈북자인 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일부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상황을 왜곡하고 남북 평화를 반대하는 놈들. 정확히 말하면 남북 평화가 오면 이로울 게 없어서 사실은 남북 평화를 방해하는 데 쓰이고 있는 놈들. 그게 태영호나 지성호나 그런 일부 탈북자들이잖아. 태영호, 지성호의 당선 알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게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그게 큰 도움이 될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여기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청 차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다 벌금 매겨야 돼요. 이거 명백한 쓰레기 무단 투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게 북한 지역도 합법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해서 분명히 쓰레기 무단 투기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그 쓰레기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악질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북 전단지 뿌리지 않아도 북한에서 다 알고 알지. 있어요. 근데 이 퍼포먼스거든요, 사실은. 50만 장이야, 삐라가. 간단히 말해서. 여기 저기 가스 달린 거기다가 삐라를 넣어가지고 예. 공중에 터지게 만들어서 살포하겠다는 건데. 폭발물을 위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북한이. 근데 문제는 그게 도달을 안 합니다. 자기들 의도대로. 그렇지. 바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대부분인데 동해안에 그게 떨어졌죠. 우리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바람은 거의 안 분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책자 500권, USB SD 카드 2,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같이 넣었다고 하는데 증빙하세요, 이거.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빙하십시오, 이거. 돈은 안 냈어요. 아무튼 이게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예전에는 왜 귀순하는 사람들 되게 반갑게 맞아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냉전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막 환영해주고 보상금 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좀 정확히 말하면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과 통화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효용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아직도 어떤 미몽에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래 한국당 이런 부류가 문재인 정부 흔들기용으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용도로 태영호나 지성호를 공천함으로써 생기는 불행한 사태 같은 거고 다시 말씀드려요. 얘네들 지금 대한민국이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영호만 해도 만 4년이 안 됐다고. 4년이 되려면 8월 달이 되면 4년 되는 거야. 예. 4년도 되기 전에 출마하는 건 불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 영주권 하나 주는 것도 왜 어떤 나라 가면은 10년, 20년 있어야 돼 주고 나오고 예, 그러잖아. 예. 근데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온지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공천을 4년도 안 됐는데 주는 것 자체가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극렬하게 통일에 대해서도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범죄자였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왔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이번에 꽃제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꽃제비 출신 뭐 전문직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꽃제비 출신 뭐 무슨 운동선수
그러니까 의외로 탈북해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쓰는 단어로도 이용을 그렇죠.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꽃제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거지라고 뭐 비하의 의도로 쓰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함경도 지방처럼 북한의 국경지대에 정말 이렇게 북한의 행정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산간지방에서 이 봄철처럼 식량이 떨어지는 그 시절에 아직도 산을 헤매면서 그러니까 뭐 진달래꽃이나 이렇게 나무 껍데기나 이런 것들을 구하러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지칭하는 게 꽃제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 꽃제비라는 말이 동정심, 그러니까 불쌍한 북한 어린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 꽃제비란 말 뒤에 숨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꼴보기 싫어서 저는 정확하게 그 애들은 꽃제비가 아니라 거지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고 상거지 중에서도 도둑놈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 있는데 사실 불쌍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네. 본인은 이제 탈북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네. 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런 그 예민한 주제를 썸네일로 걸면요. 저쪽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가려 들으시라고. 채팅창도 여러분들 많이 가려 들으세요. 실제로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중구 난방으로 악플 쓰다가 그냥 바로 그냥 차단 당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많이 있네 자, 보니까 오늘도 아이 불쌍해. 오늘도 만선이야. 이야기 나온 김에 트럼프 얘기 좀 할게요. 도란프. 네, 트럼프가 지금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돈 더 내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개뻥치세요 지금. 구라. 그냥 더 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아닐까요? 더 주세요란 거예요. 더 이런 주세요. 식이면 키트를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보면은 이제 막 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그 살균제 주사해야 된다 뭐 여기 요딴 소리 막 하고 이런 상황에 내가 보기엔 멘붕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예요. 문 대통령이 안 한 말도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상 신호가 온 게 그러니까 상원에서 지금 상원은 아직 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다수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가 그러니까는 민주당으로 돌아선 지역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그 시점이 살균제 그 발언이 나온 그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원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하고 선을 그어야겠다.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그 당선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당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하고 선을 긋는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별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쫄리는 거지. 이 상태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 과연 상원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며칠 전이 이 남북 판문점 선언이 나왔던 2주년이었잖아요. 4.27. 제가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CEO? 여기 CEO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여기 지금 피스 0427 이건데 이거 빼야 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네. 근데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두 사람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했었잖아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만날 때까지만 해도 주건지 받건지 하다가 그때는 정말 세상이 금방 바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진척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여전히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겪어보니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이미 북한 비핵화 관련한 부분들이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도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결국에는 나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먹는 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상황이 되고 동북아 전체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북한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지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맞는 시각인데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는 북한한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북한은 쉽게 표현하면 올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핵화가. 우리 핵 포기할 테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왜 저런에 미사일을 쏘네 눈치 좀 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한국 돈 더 내기로 합의했다. 없는 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결국은 지재선과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한참 응원할 때가 있었잖아. 걔 망나니를 지금 사람 대접 펴줬다고 우리가 4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를 실컷 이용해 먹고 지금 담을 다 뺐다고 생각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 시작 안 하는 이 부분은 욕 바가지로 쳐먹어도 전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트럼프의 계산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 변수만 제외하면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지금 대선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촉진시키고 그걸 자기 여론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카드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선에 당선되는 그 이벤트로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북한 경제 상황이나 한반도 위기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나만 잘 되는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가 계산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틀어졌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틀어졌을 때 그 코로나조차 자신의 지지율을 강화시키는 카드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지. 어떤 지적인 부족함이나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폭력성, 내재된 어떤 서민에 대한 몰이해 같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어떤 재선보다는 이제 나의 생존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계속 더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는 미국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북한하고 관계가 나쁠수록 무기 팔아먹긴 쉬워요.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정성을 갖고 내가 재선 용도로 써먹겠다라고 이 북한과의 관계를 들고 나왔을 때 그걸 밀어붙여야 뭔가 명분이라도 얻는 거거든요. 최소한 미국은 세계적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명분을 얻는데 이걸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이용당한 느낌이잖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서도 지금 방위 분담금을 뭐 대한민국 주기로 하지도 않은 걸 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정말 양아치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감탱이 진짜 확. 그리고 보면 여의도에 트럼프 월드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전에 트럼프 그거 할 때 트럼프 타워였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자기 이름 썼다고 돈을 내라고 할 때 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돈 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월드. 트럼프 월드를 줬단 말이야. ISMB 줬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무장관 상당히 그런 거에 강경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모습이 아니고 옛날에 그 당시 이명박이나 그럴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못 팔아먹으니까 계속 방임하는 건데 우리나라 세계 7위잖아요. 무기 수입국이. 근데 더 이상 우리나라 살 게 없어. 근데하고 그 펠콘 F-20인가 그거 줄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키트를 뭐 스텔스기만큼 가격을 높여서 받던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트럼프는 일단 미디어하고의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면서 지금 약간 전략 미스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살균제 주입 그것도 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사실 미국의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자기의 몸에 주사한 사람이 있대요. 비난을 받고 있는 그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고 집에서 이란에 보다가 그러니까. 이란에 알코올 먹는 네. 거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보좌관들과 함께 뉴스 브리핑,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식사 시간을 갖고 있다. 한가하게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을 5분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 10분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지금 미디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쫄았네요. 청와대에 대한 이런 발언 역시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가 애초에 당선될 때부터 정말 웃기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의 언행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렇게 시작했던 게 임기 끝날 때쯤 되니까 묘하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해. 내가 대한민국이 뭐 방역이 모범이라고 하니 내가 최소한 문 대통령은 내가 좀 안다. 그거 아니에요. 만나기도 여러 번 봤고 통화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방역 잘하는 이미지는 차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한국 것보다 우리 게 더 낫다는 둥 우리가 더 잘했다는 둥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한참 아래로 보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고 뭔가 의식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트럼프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시작한 게 지금 이 동해선 철도 연결하는 거잖아요. 시작했어요 지금. 4월 27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선까지는 철도 연결해 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북한 반응 보겠다는 건데 어쨌건 지금 지성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면 인권운동하는 거 좋아요. 북한 꽃제비 출신이라고 그게 비하 발언은 아니고 공식 용어로 쓰는 거니까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된 거 좋습니다. 북한의 인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북한 인권의 문제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데 써먹었던 게 미국과 일본과 이런 탈북자들 일부였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인권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있겠죠. 대한민국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지금 미통당이 지성호 뭐 북한 인권의 상징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반대로 말해서 오늘 노동절이고요. 그 김용균 법이 뭡니까? 그런 자본가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위험에 애주화해서 인권 없이 일하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권의 문제는 미국에도 있어요. 심각하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북한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일종의 장기판의 말 같은 존재가 김정은이 죽은 게 확실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말에는 발표할 거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말이야. 이래도 됩니까? 아무튼 쓰레기 같은 것들 공천해가지고 지금. 나는 지성호는 그래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탈북한 지 2006년이거든요. 한 14년 됐어요. 태영호는 3년 반밖에 안 됐다고. 8월달 뒤에 4년 된다고. 국회의원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지성호는 여기서 대학교도 나왔어요. 동국대학교.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